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종래의 Chinese Poems, 중국 시가를 낭송하고 해설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송의 사작가이면서 시인인 강기가 매화를 읊은 사작품 암향과 소영을 낭송하고 해설하려 합니다. 이 작품의 길이가 길고 서문이 있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먼저 작가 소개와 서문을 해설하고 그 다음에 암향을 낭송하고 해설하고 그 다음에 소영을 낭송하고 해설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의 작가 강기는 1154년에 태어나 1221년에 68세를 일기로 사망을 했는데, 문학사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식 사후 몇 년 후인가를 따져보니까 1154년에 태어났고 소식이 1101년에 사망했으므로 강기는 소식 사후 53년 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강기가 태어난 이 1154년은 1127년에 그 북부 일대를 금나라에게 뺏기고 그 남쪽에 있는 항주의 수도를 정하고 남송이 세워졌으니까 남송 건립 후 24년이 경과한 뒤였습니다. 강기는 강서성 요주 파양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조상들의 그 본적지이고, 강기 자신은 요주에서 산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강기가 태어나기 6년 전인 1148년, 즉 그 소흥 18년인데요. 그때 강기의 아버지 강학이 진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강서성 신유현 현승으로 있다가 무한의 지헌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강기는 이 그 강학이 무한 지연으로 있을 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강기가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누나의 집에서 자랐다고 그러는데, 이 누나의 집은 호북성의 한천현 산양촌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호북성에서 자랐다고 볼 수가 있죠. 강기는 21살이던 1174년부터 29살이던 1183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과거 시험을 보는데요. 4번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185년 남송 효종 순위 12년에 소덕조라는 시인을 알게 되는데요. 이 소덕조는 강기의 아버지 강악보다 6년 전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한 시인으로, 그 당시 범성대, 양말리, 유교, 우무 이런 유명한 시인들과 이름을 나란히 했습니다. 이 소덕조는 강기의 시사 음악에 대한 재능을 매우 아껴서 자기 형의 딸과 강기를 결혼을 시키는데, 2년 후인 1187년에 소덕조가 호주 현령으로 부임함에 따라서 강기는 식구들을 데리고 소덕조를 따라서 호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190년에 변산 초계의 백석동천이라는 곳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96년에 항주의 서호 근처로 옮겨갔는데요. 그때는 소덕조가 호주를 떠나게 되고 또
장감이라는 사람의 후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이사를 간 것이라 합니다. 이 암향과 소영은 강기가 백석동천에 집을 지은 그 다음 해인 남송 광종 순이 2년 서기 1191년에 쓴 것입니다. 이 작품이 쓰여진 그 연유는 서문에 나오는데, 이 작품이 쓰여지기 2년 전, 그러니까 1189년에 범성대가 조정의 윤허를 받아서 그 벼슬을 그만두고 수조, 그 수조에 있는 석호, 그리고 호수 가운데, 석호라는 호수 가운데에 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강기가 그 석호로 놀러 가서 한 달을 거기서 묵고 나서 범성대가 작품을 하나 지어달라, 특히 악곡을 새로 써서 지어달라니까 사를 지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죠. 그 요청에 응해서 쓰여진 게 이 그 암향과 소영이라는 두 개의 작품인데, 이제 서문을 낭송을 하고 해설을 하지요. 暗香，南宋，姜夔。辛亥之冬，余在学一石斛，指季月，受简所句，且正心声，作词两曲。石斛饱玩不已，使公季欲习之，因解写完，乃名字曰暗香疏影。 신의 년 겨울에, 신의 년이라고 그러면 송 광종 소희 2년이라고 그러는데 서기 1191년에 해당해요. 신의 년 겨울에 위자이슈에 이스후, 여기 짜의 슈에라는 것은 눈을 씻고라고 할 수 있는데, 눈을 그 배에다 씻고, 왜냐하면 석호로 들어가려면 범성대가 살고 있는 그 거주지는 석호의 가운데 있는 섬이었나 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눈이 내리니까 자기가 타고 가는 배에 눈이 실린 셈이죠. 그래서 짜이슈에 눈을 씻고, 예라는 것은 그 도착하다, 도달하다 그런 뜻으로 석호에 도달했다 볼 수도 있고, 석호 집에 도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석호 집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석호거사라고 당시 자기 호를 부르던 그 범성대의 집에 도착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指季月, 收简所句, 且正心声, 作词两曲. 지 기월에, 그 머무른 지 한 달이 지나자, 그 다음에 주어가 생략되고 있는데, 수, 간, 색구 할 때 수라는 동사와 색이라는 동사의 주어는 범성대예요. 집주인인 그 범성대가 수간 메모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종이 쪽지를 보내서 수어지 작품을 요구를 했다. 구라는 것은 식군이, 문군이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수어라는 것은 요구하다. 그래서 작품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제정 신성, 차징 신성, 새로운 그 악곡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새로운 악곡이라는 것은 곡을 새로 지어서 이미 있는 악곡에다가 가사를 써넣는 전사가 아니고 곡도 새로 지어서 써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건 강기가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범성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作词两曲, 그래서 이 두 곡을 만들었다, 지었다.
두 곡이라는 것은 암향과 소영이라는 작품이에요. 강기가 이 작품을 쓴 시기는 남순 광종 소희 2년으로 이보다 2년 전에 범성대가 석호에서 은거하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 은거는 그 이후에 계속된 게 아니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남순 광종 소희 3년에 다시 기용이 되었다가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소희 4년에 사망을 합니다. 범성대는 1126년생이므로 강기보다 28세 연상이고, 그리고 이 암양과 소영을 지은 1191년 당시 범성대는 66세였고 강기는 38세였습니다. 강기는 그 후 30년을 더 살고 68세를 일기로 사망하죠.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암양을 낭송하고 해설하겠습니다.